자그마한 집들이 있는 그런 주택가인데, 저기 이 길 끝에 롤러코스터 같은 게 보여요. 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다 손을 내밀고 있어야 돼요. 오늘은 어딜 갈 거냐면은 이 오사카 근교에 놀이공원 하나가 있대요. 그러니까 테마파크라는 주제에 조금 벗어나서 좀 그 영역을 넓혀보겠다 말씀을 드리자마자 또 이렇게 놀이공원들만 다니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1시간 정도 가야 된대요, 오사카 시내에서. 그래서 가서 또 근교에 있는 놀이공원 한번 즐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히키타카랜드였나? 제가 갑자기 이렇게 잘 모르는 곳을 즉흥적으로 가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이름을 까먹는데, 어쨌든 가서 한번 카메라 켤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도착을 했는데 엄청 시골 동네처럼 한적하고 조용해요. 이런데 놀이공원이 있나? 되게 일본스러운 느낌. 오늘 놀이공원 가기 딱 좋은 날씨긴 한데, 근데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뭔가 놀이공원 있을 법한 곳이 없어요. 완전 진짜 엄청 한적한 근교 같은데? 저기가? 아니, 이렇게 뭔가 집들이, 자그마한 집들이 있는 그런 주택가인데, 저기 이 길 끝에 롤러코스터 같은 게 보여요. 진짜 특이한 곳에 있다. 내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거를 좀 이럴 때 느껴요. 이런 데는 사실 와볼 생각을 그동안 못했었던 것 같은데, 또 새로운 세계를 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놀이공원 입구입니다. 엄청 신기한 곳에 있어요. 시골 마을 한가운데 있는 느낌인데, 이름이 히라카타 파크였어요. 히키타카가 아니고 히라카타 파크. 근데 어제 제가 놀이기구 골라 타겠다고 했다가 개별적으로 샀다가 더 손해를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자유이용권을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입장만 하는 티켓도 있는데, 입장만 하면 2,000엔이고, 그 다음에 이 같이 뭔가 놀이기구를 다 탈 수 있는 자유이용권 개념은 5,400엔인가 봐요. 근데 뭐 2,000엔 내고선 3,400엔은 이제 놀이기구 탑승권인데, 두 개 합친 건 가격이 똑같아요. 생각보다 파크가 커요. 롤러코스터도 몇 개 있고, 다 돌려면 하루 종일 걸리겠다. 와, 들어오자마자 테마파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인공산이 또 있고, 뭔가 파크 입구치고는 되게 조용하고 뭔가 화려하진 않지만 뭔가 궁금해지는 곳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저 뒤에 보이는 화산은 오늘 운유래요. 그래가지고 못 들어가 보는데, 보니까 들어가면서 뭔가 이렇게 인터랙티브, 만지고 터치하면서 화산의 비밀을 파헤치는 그런 워크스루 어테션인 것 같더라고요. 좀 아쉽다. 저런 거 좋아하는데. 그리고 저기에 엄청난 우드 롤러코스터가 보입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 나름대로 캐릭터들도 있나봐요. 마법사랑 막 요정이랑 막 이렇게 도깨비랑 이런 애들이 캐릭터인가봐요. 바로 저기 있어요. 우와. 와, 하이. 와, 엄청 예스러운 회전목마도 있습니다. 나름 2층 회전목마예요. 와, 엄청 예스러운 보트라이드도 있습니다. 이거 완전 옛날 놀이공원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보트라이드인데, 옛날에 저런 보트라이드가 이제 막 동굴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사랑의 동굴 해가지고 막 들어가고 했던 보트라이드거든요. 정말 옛날에. 여기도 동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스타일의 보트라이드가 있어요. 한번 타봐야 되겠죠? 나름 이렇게 또 작은 요정의 집 같은 곳들이 꾸며져 있고요. 뭔가 되게 평화롭고 좋네요. 이 보트라이드는 인기가 없는지 아무도 안 타고, 저만 타고 있어요 지금. 앞뒤 심지어 앞에 뒤에도 보트가 다 비었어요. 저만 타고 있어요. 남들 동네 촬영하다고 생각하겠다, 그쵸? 아쉽게도 뭔가 실내로 들어가는 사랑의 터널은 없지만, 이렇게 잔디로 만든, 풀로 만든 터널을 지나갑니다. 아니, 방금 탄 보트라이드가 한 번 타는데 600엔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이용권이 훨씬 이득이지. 저런 거를 5개만 타도 자유이용권 가격이 훌쩍 넘어요.
무조건 자유형권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되게 낡아 보이는 롤러코스터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타봐야 되겠죠? 진짜 오래된 티가 나요. 덜컹. 이게 막 탈선할 것 같은 느낌. 오래된 롤러코스터인가 봐요. 그리고 또 인상적이었던 거는 롤러코스터가 운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직원분들이 놀거나 다음 걸 태우지 않고 계속해서 주시하고 계세요. 이러고 계세요, 다들. 롤러코스터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두 명이서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을 굉장히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드벤처 사파리라고 해서 또 재미있는 라이드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아이들 타는 어트랙션 같긴 한데 또 궁금하니까 안 타볼 수 없잖아요. 이게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게 해놔가지고 한번 타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총을 쏘는 거예요. 차를 타고 뭐 동물들을 쏘는 건가 봐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외계인 같은 애들이 숨어 있어요. 얘네들을 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동물들도 있고 근데 중간중간에 저렇게 외계인 같은 애가, 개구리 같은 애가 숨어 있어요. 특이하다. 이런 라이드는 되게 낡고 별거 아닌데 평상시 볼 수 없었던 라이드여서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쉽지 않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귀신의 집도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귀신의 집일까 궁금한데 제가 공포 체험을 좋아하는데 겉에가 너무 아기자기해서 막 엄청 무서운 건 아닌 것 같고 약간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괴담 관련된 어트랙션이 아닐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약간 이렇게 일본 귀신들인가? 이거 약간 무슨 만화 캐릭터들 같은데? 큐라인이 신기합니다. 걸어서 체험하는 공포 체험인 줄 알았는데 귀신들을 보는 건데 차량을 타고 보는 거예요. 다크라이드였어요. 타고 나면은 이렇게 끝에 사진을 찍히는데 사진을 파는 게 아니고 그냥 주더라고요. 이렇게. 여기엔 또 레전드 오브 룩소라고 해가지고 또 특이한 어트랙션이 하나 있는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집트 테마인데 이것도 한번 들어갔다 와볼게요.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한 거고 놀이기구 이런 어트랙션 체험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그냥 뭐 비슷한 걸 수도 있는데 파라오의 관 같은 게 8개가 있어요. 거기 한 명씩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한 사람만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거기 의자가 하나 동그랗게 놓여져 있어요. 의자에 앉아서 이 관 앞쪽을 바라보고 헤드셋을 써요. 근데 문을 닫아요. 문을 닫으면 여기 앞에 조그만 그런 모니터가 하나 있어요.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문 밖에서 뭐 미이라가 왔다 갔다 하던가 아비누스인가? 동물같이 생긴 신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막 어떻게 찾아달라고 해요. 근데 이때 신기한 거는 이 모니터 아래에 구멍이 2개가 있는데 여기다 손을 내밀고 있어야 돼요. 미이라든 뭐든 뭐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 공격할 때마다 이 손 그리고 뭐 이런 목 뒤 이런 데서 진짜 뭔가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 헤드셋이 서라운드처럼 들려서 옛날 롯데월드의 유령성의 초대처럼 이렇게 왼쪽에서 속삭이면 왼쪽 속삭이는 것 같이 오른쪽에 속삭이면 오른쪽 속삭이는 것 같이 이렇게 들려요. 그렇게 해서 한 5분 정도 체험하나? 약간 여기 있는 어트랙션들은 다른 데선 경험해보지 못한 좀 뭐라 그러죠? 엄청 최신 어트랙션은 아닌데 약간 독특하다? 옛 어트랙션 같은데 독특한 느낌? 그래서 그런 어트랙션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또 슈팅 다크라이드인가 봐요. 만화를 주제로 하는 건가? 제가 일본 만화 잘 몰라가지고 뭔가 차량을 타고 슈팅을 하는 어트랙션 같습니다. 약간 어제 이코마 산조에서 탔던 슈팅 다크라이더하고 시스템이 똑같아요. 일본 내에 이 시스템을 똑같이 도입을 했나? 그냥 테마만 바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 파크가 그냥 얕잡아볼 수 없는 게 내부에 맥도날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점심은 맥도날드에서 먹을 예정입니다. 제가 맥도날드에 온 이유는 바로 지금 일본 맥도날드가 명탐정 코난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난 버거를 판다고 해서 이게 너무 먹어보고 싶었거든. 그래서 여기를 한번 와봤습니다. 코난이 그려진 가게에 햄버거 들어가 있고 콜라하고 감튀는 똑같고요. 한번 열어볼까요? 오. 근데 이 특이한 게 여기 빵이 이쪽 한쪽에 올라와 있어요. 이게 그 미라니 머리인가? 그 머리를 형성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치킨에다가 양상추에다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빵이 엄청 부드럽고 쫄깃쫄깃해요. 특이하게 맛있네요. 마음 편히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옆에 이 테이블 전체에 비둘기 떼가 감튀 먹겠다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무서워. 완전 다들 똥들기야, 똥들기. 엄청 뚱뚱해요. 그리고 공격적이에요. 테이블 위에 막 올라오고 주지 않아도 그냥 낚아채겠다라는 그런 느낌. 옆에서는 지금 비둘기 한 마리가 제가 뭘 던져줄까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또 든든하게 먹었으니까 또 파크를 한 바퀴 돌아봐야 되겠죠, 또? 오, 여기 급류타기도 있다, 급류타기. 그런데 아무도 타는 사람이 없어요. 많이 젖으려나 했는데 많이 젖네요. 많이 젖네. 의자가 많이 젖어 있어요. 이번에는 캐릭터가 바뀌었어요. 와, 하이. 오케이. 아, 자이언권 샀다고 칭찬받았네. 자이언권 샀다고 칭찬받았어요. 이번에 이 급류타기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찬받았으니까 타야지. 와, 이건 한번 타려면 900엔이요, 900엔. 한번 타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젖었어요. 혼자 타서 그런가? 무게가 별로 안 나가서 그런지 별로 안 젖었습니다. 생각보다 폭삭 젖거나 이래야지 뭔가 또 이 유튜브 각이 나오는데, 그쵸? 안 젖었어요. 안 젖고, 근데 확실히 이런 놀이기구들은 같이 타야 재밌는 것 같아요. 누가 젖지? 누가 젖을까? 막 젖는 모습 보면서 재밌어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혼자 타니까 조금 외롭네요. 조금. 여긴 또 에버랜드급의 언덕이 있어요. 아, 힘들어. 오, 우든 롤러코스터. 이거 재밌겠다. 이거 한번 타봐야겠다, 이거. 아, 이건 엘프라고 하는 우든 롤러코스터고요. 이건 800엔이에요. 아까 급류타기보다 더 싸네, 100엔. 오, 웅장합니다, 웅장해. 아, 우드 롤러코스터가 어떤 거 타면 머리가 진짜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그렇네요. 막 골이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이 나요. 제가 오사카 와서 지금 이틀째인데 특이사항이 발생했어요. 이게 꽃가루 때문인가 봐요. 비염이 있는데 계속 재채기가 나요. 너무 코가 간질간질거리고. 이제 대관람차를 타고 파크를 쭉 한번 내려다 볼게요. 대관람차에서 대관람차 타고 꽃가루 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꽃가루를 피하려고 안에 들어왔는데 여기 완전 안에 찜통이에요, 찜통. 일단 4월 중순밖에 안 됐는데도 지금 오사카 날씨가 장난 아니에요. 엄청 더워요. 9월 7월에는 어떡하려고 어떻게 살지 여기 사람들은 싶을 정도로 지금 엄청 더워요. 사람이 적당히 있어요. 거의 많지 않고, 아까 우리 우든 롤러코스터 엘프 같은 경우에도 대기 시간이 5분밖에 안 됐거든요. 바로바로 탈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근데 진짜 여기 위에서 보니까 완전히 그냥 사람 사는 동네예요. 사람 사는 동네 한가운데 놀이공원이 있는 거예요. 여기 밑에 아까 탔던 우든 롤러코스터 엘프가 있고요. 쭉 돌아가면은 자전거 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 멀리 엄청난 롤러코스터가 하나 또 큰 게 있습니다. 저것도 이따가 한번 타러 가볼게요. 저게 아마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보면은 호롱라이드도 있죠.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탔던 롤러코스터 있죠. 이거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입구, 입구입니다. 그렇게 뭐 엄청 큰 규모는 아니었어요. 막상 돌아보니까 주변이 다 이렇게 사람 사는 마을이에요. 쭉 마을이 이렇게 있고, 이 마을 한가운데 놀이공원이 있는 겁니다. 관람차 안에 저만 타 있다 보니까 이게 기울어져 있어요. 카메라는 안 보이죠? 문이 삐뚤어졌어 지금. 아예 제가 앉은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가지고 무서웠어.
일단 중앙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중앙으로 살살살 이동하면 수평이 맞았어요. 수평이 맞지? 지금? 관리는 제대로 하겠죠? 와, 대관람차에서 내려서 보니까 여기는 또 야외 무대가 있어요. 어제 갔던 파크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일본 테마파크들은 이렇게 야외 무대가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날씨 좋을 때 여기 앉아서 공연 관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라이드도 있어요. 애들 타는 건가 봐요. 야, 이거 진짜 가격해 보인다. 이거 완전 전통적인 그 마우스 롤러코스터거든요. 마치 이렇게 돌 때 튕겨 나갈 것 같은 그 느낌을 선사하는데 진짜 전형적인 그런 놀이공원 느낌. 이건 미로래요. 미로. 무슨 마녀의 미로라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 플레이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카드를 줘요. 입장할 때 이제 카드를 기계에다 대면은 나의 색깔이 나오거든요. 두 가지가. 그 색깔을 가지고서 게임을 하는 거래요. 기계에다가 이렇게 카드를 놓으면 내가 말하는 그 색깔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전에 빨간색하고 노란색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맞는 카드를 올려야 돼요. 색깔 찾아가지고. 이거 빨간색 게임입니다. 여기다 카드를 올리면 빨간색 버튼을 막 누르는 건가 봐요. 이래서 할 줄 모르면 손해보는 거예요. 여기 있다. 노란색 게임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일본 말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줄 몰라서 다 게임 오버 됐어요. 이게 일본어를 알고 모르고의 재미 차이가 너무 크네요. 일본어를 모르니까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아예 게임을 다 실패했어요. 자, 이번에 여기 후룸라이드가 있거든요. 이 후룸라이드가 특이한 게 내려오면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 소리의 그 데시벨이 점수로 표기됩니다. 그렇게 많이 안 젖었어요. 너무 날이 더워서 많이 젖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많이 안 젖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파크에서 가장 큰 롤러코스터인가 봐요. 레드 팔콘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거의 메인인 것 같은데 이것도 타고 나와야겠죠? 자, 이제 그 대형 롤러코스터 타러 가는데 줄이 없습니다. 왜 다들 이런 거 안 타나 모르겠네. 그냥 규모만 큰 롤러코스터였다. 그냥 꿀렁꿀렁거리면서 내려오는 게 전부여가지고 뭐 도는 거나 뭐 이런 거 전혀 없고 애들 탈 수 있는 롤러코스터를 엄청 크게 만들어 놓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약간 여기 다녀보니까 이런 뭔가 좀 스릴 넘치는 롤러코스터나 이렇게 규모가 큰 것들은 의외로 인기가 없어요. 이 파크에서는. 대기 시간이 긴 것들은 대다수 약간 아이들이 함께 탈 수 있는 약간 초등학생 정도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놀이기구들이 인기가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히라카타 파크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전혀 계획도 없던 곳에 이렇게 왔는데 전체적으로 좀 재밌었어요. 여기를 다시 올 것 같지는 않지만 한번 와봤으니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3시에요 3시. 아까 11시 입장인데 3시면은 4시간? 4시간 놀았는데 다 탔어요. 웬만한 것들은. 퇴장을 해서 또 다른 곳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어디를 가게 될지는 이제 또 앉아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생각을 좀 해보고 다음 장소에서 카메라를 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